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체계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방패가 세월의 풍파에 닳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강력한 화학 물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이 잠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관장하는 인슐린, 운동과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 수면과 회복의 열쇠인 멜라토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식사의 지휘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재촉하는 주범이 됩니다. 흔히 칼로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지수, 즉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듯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수박이나 감은 딸기나 토마토보다 당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미와 같이 거친 음식, 견과류, 시금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의 건축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스쿼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쭉 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10년 더 젊은 신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휴식과 회복의 주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멜라토닌은 하루 종일 혹사당한 우리 몸의 엔진을 시키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한 멜라토닌을 얻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그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관계와 행복의 원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고립된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분비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들, 즉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만 낮추고 혈압만 조절하는 단편적인 치료보다는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삶의 네 기둥을 바로 세워 호르몬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저속 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호르몬과 함께 시작하여 호르몬과 함께 저뭅니다. 태어날 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파도를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그 역순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큰 의미를 가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호르몬 시계도 더 느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인 네 가지 호르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체계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방패가 세월의 풍파에 닳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강력한 화학 물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이 잠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관장하는 인슐린, 운동과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 수면과 회복의 열쇠인 멜라토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식사의 지휘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재촉하는 주범이 됩니다. 흔히 칼로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지수, 즉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듯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수박이나 감은 딸기나 토마토보다 당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미와 같이 거친 음식, 견과류, 시금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의 건축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스쿼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쭉 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10년 더 젊은 신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휴식과 회복의 주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멜라토닌은 하루 종일 혹사당한 우리 몸의 엔진을 시키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한 멜라토닌을 얻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그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관계와 행복의 원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고립된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분비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들, 즉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만 낮추고 혈압만 조절하는 단편적인 치료보다는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삶의 네 기둥을 바로 세워 호르몬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저속 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호르몬과 함께 시작하여 호르몬과 함께 저뭅니다. 태어날 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파도를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그 역순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큰 의미를 가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호르몬 시계도 더 느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인 네 가지 호르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체계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방패가 세월의 풍파에 닳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강력한 화학 물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이 잠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관장하는 인슐린, 운동과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 수면과 회복의 열쇠인 멜라토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식사의 지휘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재촉하는 주범이 됩니다. 흔히 칼로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지수, 즉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듯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수박이나 감은 딸기나 토마토보다 당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미와 같이 거친 음식, 견과류, 시금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의 건축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스쿼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쭉 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10년 더 젊은 신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휴식과 회복의 주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멜라토닌은 하루 종일 혹사당한 우리 몸의 엔진을 시키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한 멜라토닌을 얻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그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관계와 행복의 원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고립된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분비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들, 즉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만 낮추고 혈압만 조절하는 단편적인 치료보다는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삶의 네 기둥을 바로 세워 호르몬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저속 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호르몬과 함께 시작하여 호르몬과 함께 저뭅니다. 태어날 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파도를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그 역순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큰 의미를 가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호르몬 시계도 더 느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인 네 가지 호르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체계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방패가 세월의 풍파에 닳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강력한 화학 물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이 잠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관장하는 인슐린, 운동과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 수면과 회복의 열쇠인 멜라토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식사의 지휘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재촉하는 주범이 됩니다. 흔히 칼로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지수, 즉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듯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수박이나 감은 딸기나 토마토보다 당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미와 같이 거친 음식, 견과류, 시금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의 건축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스쿼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쭉 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10년 더 젊은 신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휴식과 회복의 주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멜라토닌은 하루 종일 혹사당한 우리 몸의 엔진을 시키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한 멜라토닌을 얻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그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관계와 행복의 원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고립된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분비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들, 즉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만 낮추고 혈압만 조절하는 단편적인 치료보다는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삶의 네 기둥을 바로 세워 호르몬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저속 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호르몬과 함께 시작하여 호르몬과 함께 저뭅니다. 태어날 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파도를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그 역순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큰 의미를 가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호르몬 시계도 더 느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인 4가지 호르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화라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의 강력한 면역체계와 균형 잡힌 호르몬이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굳건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방패가 세월의 풍파에 닳고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지휘자, 호르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다릅니다. 호르몬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나의 생활 습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강력한 화학 물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깊이 잠들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따라 우리 몸속 호르몬의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사들이 바로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호르몬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4명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관장하는 인슐린, 운동과 성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 수면과 회복의 열쇠인 멜라토닌,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담당하는 옥시토신입니다. 이 4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바로 저속 노화, 즉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기둥, 식사의 지휘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과도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재촉하는 주범이 됩니다. 흔히 칼로리만 생각하기 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지수, 즉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가입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듯 같은 칼로리라도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감자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수박이나 감은 딸기나 토마토보다 당지수가 높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껍질째 먹는 생과일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현미와 같이 거친 음식, 견과류, 시금치처럼 칼슘이 풍부한 채소, 그리고 충분한 양의 물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두 번째 기둥, 몸의 건축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 시절 키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뇌세포를 재생하며 우리 몸의 활력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근력 운동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용한 스쿼트, 플랭크와 같은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호르몬 촉진제입니다. 특히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속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의자에 앉아 종아리를 쭉 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이오카인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대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까치발을 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성장 호르몬을 깨우고 10년 더 젊은 신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 휴식과 회복의 주인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멜라토닌은 하루 종일 혹사당한 우리 몸의 엔진을 시키고 노폐물을 청소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단순히 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귀한 멜라토닌을 얻기 위해서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 그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블루라이트를 멀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공장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노화 방지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기둥,
관계와 행복의 원천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그리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 없이 고립된 삶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옥시토신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분비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함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들, 즉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은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혈당만 낮추고 혈압만 조절하는 단편적인 치료보다는 식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삶의 네 기둥을 바로 세워 호르몬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저속 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인간의 삶은 호르몬과 함께 시작하여 호르몬과 함께 저뭅니다. 태어날 때 멜라토닌으로 시작해 성장 호르몬, 성호르몬의 파도를 타고 정점에 올랐다가 그 역순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일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입니다. 과거 환갑잔치가 큰 의미를 가졌던 시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호르몬 시계도 더 느리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화는 패배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지휘자인 네 가지 호르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돌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찬란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듯 우리의 삶에도 청춘의 시절을 지나 원숙함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 듦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고 두려운 불청객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지쳐가고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던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고 뇌세포의 노화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십조 개의 세포들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뜬히 해내던 일들이 힘에 부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른들의 병이라 불리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